오늘은 유튜브 영상 찍는 날이 아닌데 빨리 올려야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부터 이 유튜브 영상이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되게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막 굳은 일 안 하시고 이제 직원들한테 다 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제가 친분을 이용해서 굳은 일을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야,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는데 이런 일을 해야겠냐 하면서 진짜 말단의 직원들이 해야 할 법한 일들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완성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뭐 회사 몇 개를 운영하시고 거기 직원이 막 되게 많으신 분이고 자기는 그 직원한테 막 일을 시키시는 분인데 그 말단 직원이 해야 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 나는 사장인데 이런 거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단 직원보다 더 그 굳은 일을 완성도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부탁하던 일을 다른 업자에게 부탁을 했는데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분은 동네에서 저런 업자를 하는 이유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저분은 성공한 이유가 완성도가 되게 높구나. 근데 돈 받고 하는 일인지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해달라고 친분이 있어서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선 한 거였는데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그분은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할 때는 완성도를 조금 이제 내가 100을 요구했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건 한 120, 150까지 해야지 자기 이제 본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이 성공한 데는 저렇게 일을 대충 하는 게 없고 진짜 아, 이 정도에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분은 자기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 좀 더 마무리하고 여기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진짜 마무리를 너무 완벽 이상으로 해내시는 걸 보면서 와, 저게 성공이지. 저러니까 성공하지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100점 맞으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 100점 안 맞아도 A 맞고 내가 목표로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100점을 바라실까? 이렇게 그리고 종종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선생님 왜 100점만 취급하고 그래도 나 이 정도면 되게 잘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봐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100점이라는 점수가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를 시도했을 때 그 완성도를 조금 최대한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라.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점수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완성도가 진짜 그리고 저희 오빠가 제 일 학원 일 하는 걸 뭐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정말 집요해요. 그래서 아, 난 좀 대충 이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계속 막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걸 보면서 와, 뭔가 이제 받는 사람은 저잖아요.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고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돈은 안 들였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자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저분들의 저 태도를 나도 이제 배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체력이 좋아요. 체력과 집중력, 완성도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 공부할 때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이것도 귀찮고 굳이 이걸 해야 돼요? 아, 나 이거 좀 귀찮은데 이게 꼭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렇게 항상 있는 친구들 보면 체력이 없어요. 특히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뭔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힘들고 그런 거에는 좀 체력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거 성별을 갖고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여자아이들이 좀 남자애들보다 빨리 철들고 빨리 눈치가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땐 여자애들이 다 주도하다가 고등학교 때 가면 결국에 남자애들이 다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원인이 뭘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체력에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할 때 타고난 체력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막 많이 운동한다고 해도 그 타고난 성별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기 때부터 가르친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가 조금 지금은 초, 중, 고, 그리고 옛날에는 유치원생, 진짜 모든 연령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어린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저랑 친하고 저랑 좀 오래간 분들은 항상 제가 체력 관리하라고, 어렸을 때 운동시켜야 된다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얘기해요. 특히 여학생들한테 어렸을 때 체력 길러놔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좀 힘들어하고 뭔가 이거 뭐 이런 거에는 그 기본은 일단 체력이 부족하면 안 되고, 근데 중학생이 좀 됐어요. 근데 중학생이 됐는데 난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운동할 시간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그래도 운동하라고 할 것 같아요. 중학생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하면 좀 걷는 거라든가 하루에 10분, 20분 걷는 거, 그거 시간이 없어서 못 걷는다 할 수 있을까요? 뭐, 난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니, 그리고 독한만 먹으면 집에서 혼자서 홈트 같은 거 스쿼트 하고 뭐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근데 애들이 그런 마음을 먹기에는 이게 왜 체력이 필요한지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 체력이 이미 타고나길 이렇게 좀 좋지 않게 타고난 애들이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는 너무 싫거든요. 근데 저도 타고나길 체력이 그렇게 좋게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운동신경은 좋은 편인데 기초 이렇게 체력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진짜 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좀 제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학원 운영이나 아이들 가르칠 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제 체력이에요. 제가 체력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악 물고 좀 운동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들 뭐 바쁘다고 뭐 하다고 해도 저는 꼭 운동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요즘에 암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암기는 무엇인가? 그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암기해야 될 거를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외우자. 그냥 이러고 안 외워지네? 이러는 거 보고 요즘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얘네는 암기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구나. 암기는 내가 입력할 수 있는 만큼 입력을 하고 바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이 연속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만일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내가 단어를 처음에 한 3개밖에 못 외워. 그러면 3개를 입력해서 3개를 출력하면 돼요. 바로 쉬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 단어 외워야 되는 거 여기,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거 여기 해서 3개 외우고 3개 바로 시험 보고, 3개 외우고 3개 바로 시험 보고, 그렇게 한 바퀴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전체를 놓고 한번 써본다든가. 근데 내가 이렇게 단어 20개를 외웠는데 그 중에 10개를 외웠어. 그리고 10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못 외운 단어 10개만 다시 또 똑같이 입력, 출력, 입력, 출력. 외우고 시험 보고, 외우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잠깐. 그래서 거기 있는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선행 엄청 빨랐고 그리고 다 과학고 가고 뭐 거의 미친 공부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원 다니고 그 후로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고 부모님이 공부를 막 하라고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재밌어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원 다녀가지고 선생님이 막 단어를 시험을 보고 막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저 혼자 단어 외워야지. 얘 단어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외웠는데 그때 방식이 그거였어요. 일단 보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내가 못 외운 단어 다시 외우고 테스트하고 암기 테스트 이런 식으로 갔는데 놀라운 거는 놀라운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이제 뭐 TV에 그 티처스인가 거기에 나와서 1타 강사분이 이제 학생이 그렇게 암기를 하는 거 보고 와 저게 맞다 단어는 저렇게 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머리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뭔가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인이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빨리빨리 한번 시도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네? 이런 방법을 찾는 그러니까 그 찾아보니 다 답이 비슷비슷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결론이 나는 거겠지만 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고 막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궁리를 안 할까가 난 너무 좀 생각이 너무 게으르다라고 느꼈어요. 내가 뭔가 했을 때 잘 안 돼. 그럼 이 방법은 아닌 거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 자체가 없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보겠다 시도하려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되게 사는 것을 이거는 그냥 공부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아니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하고 약간 포기하는 듯한 태도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거는 일단은 다 입력, 출력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수학 개념을 배웠으면 그걸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제 다시 출력을 하는 거고 입력과 출력을 계속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번 해가지고 자기가 그 배운 거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건 타인이 이렇게 막 푸시해가지고 그걸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내가 좀 목표를 가지고 이런 자기 공부를 좀 운영해서 하느냐 이거에 삶이 이제 그 10년, 20년 뒤에 엄청난 차이를 보일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공부하는 거 말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삶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뭔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하고 부딪혀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치열하게 고민도 안 하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등 떠밀려서 막 이렇게 내 문제 아니야. 난 이거 뭐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흐름만 따라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꼭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는 공무원 할래요. 아니면 난 편안한 직장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인생에 뭐 다이나믹한 뭔가를 꿈꾸지도 않고 뭐 일단 편안한 게 좋다 하는 아이들이 요즘에 대부분인 상황인데 저는 지금 나이에 지금 사는 거에 너무 감사한 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뭔가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은 그 나랑 부모님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막 어떻게 도저히 못 따라간다 할 정도로 너무 이제 치열하게 사신 분들이 쟁쟁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내 시대에 그래도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니까 내가 그나마 이만큼 그래도 살 수 있지. 옛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았으면 난 거기에 끼지도 못할 거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아들들한테 얘기해요. 너네도 진짜 조금 어찌 보면 운이 좋은 게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다. 치열하게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네는 좀가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쉽게 성공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태도만 좀 다르다면 너넨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맛볼 기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게 참 그래요. 어찌 보면 되게 예전에는 되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되게 치열하게 살아야 됐고 지금은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그런 맛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덕분에 그 와중에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하나는 체력 관리한 거가 제일 컸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딱 한 개만 더 열심히 하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나 오늘 뭐 문제를 50개 정도 풀 수 있어. 그러면 50개를 풀어요. 근데 여기서 딱 10개만 더 풀자 하는 마음이 이제 어느 나이대에 그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어느덧 이제 내 자신 그 자존감이 너무 올라가요. 나의 한계가 50개야. 근데 내가 60개를 냈어? 그러면은 내 자신이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근데 예전에는 내가 해야 될 게 50개인데 한 10개, 25개 막 이 정도 해놓고 좀 할 일을 다 못했을 때에 막 이런저런 막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자존감 떨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해야 되는 거에서 조금 더 더했을 때 내 자신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주변에서 저 사람 도끼 있다. 쟤는 좀 남달라. 쟤는 나중에 어떻게 뭐 될 거야 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만 더 했을 때 나를 평가하는 게 좀 달라지고 그리고 내 자신도 좀 자신감이 되게 많이 차고 나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하는 무슨 일을 도전할 때마다 나는 평균보다 조금씩 더 해내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난 그만큼 약간 독한 사람이거든. 해서 무슨 일에 도전하든 약간 자신감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태도를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한테 체력 관리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못 미치게 하는 걸 습관적으로 가져가는 친구 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만 더 하자 하는 태도를 가졌고 요즘 아이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한 요만큼만 적당히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내 최선인데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래. 나 그 바로 밑에까지만 할래 하는 마음이 진짜 얼마 차이 나지 않잖아요. 근데 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이렇게 약간 떨어지게 적당히 하는 마음가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약간 좀만 더 하자 하는 마음가짐하고 자존감이 뭐가 높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어떤 일에 도전하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약간 오버해서 하는 거 이게 삶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될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성공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뭐 100을 요구했으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한 150, 200씩. 난 이만큼까지 원하지 않는데 아주 치밀하게 끝까지 붙잡고 완성도를 막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성공했다라고 느꼈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서 많이 영향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좀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일적인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 내 자신이. 그래서 아이들도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좀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사춘기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강요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 오늘 뭐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했네? 그러면 너 되게 괜찮다.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아이들이 이게 독설로 야, 너 자리 앉아봐. 내가 네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얘기할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씩만 더 해. 그러면 너 인생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말 한다고 아이들 절대 안 듣거든요. 그런 만일 운동을 같이 한다 그러면 야, 엄마랑 하루에 10분씩 밤에 자기 전에 한번 걷는 거 운동을 해볼까? 하고 운동했으면 오케이, 좋았어. 오늘 운동했다. 하고 다음날 또 운동하는데 야, 오늘은 10분이 아니라 15분을 걸었어. 야, 우리 어제보다 5분을 더 걸었어. 하이파이브. 좋았어. 우리 어제보다 좀 더 발전했는데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피드백 주고 그 다음에 10분 걷던 게 15분, 20분으로 늘어났을 때 야, 너 기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우리 딸 처음에는 운동할 시간 없다 그러고 뭐 힘들다고 하고 하루 종일 뭐 과제 많이 해가지고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 딸이 이거를 극복하고 처음에 10분 걷는 것도 힘들어하던 애가 이제 20분을 걷네? 이런 피드백을 주면서 뭔가 경험을 자기가 몸으로 진짜 체험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보다 조금 더 했을 때 이렇게 기쁘구나.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여기에서 성장을 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들이 제공해주면 제일 베스트죠. 일단 이런 거를 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영상 올리는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학생들의 체력. 근데 그 체력에서 원인이 체력인지 모르고 얘가 왜 이렇게 하기 힘들어 할까? 얘가 왜 이렇게 짜증낼까? 막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얘는 타고난 체력이 좋았던가를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시고 얘가 체력이 떨어지면 이제 긍정적으로 뭔가를 해볼 만한 에너지가 안 나온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기보다는 좀 야, 엄마가 요즘 너무 이제 저녁 때 잘 때 깬다. 좀 운동을 하면은 그래도 밤에 잠을 푹 잘 것 같은데 딸 엄마랑 한 10분만 걸어줄 수 있어? 이렇게 좀 유도해서 아이 운동을 좀 시켜주고 그 운동하고 그 다음에 애가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얘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느 부분이 막히는지 조금 이렇게 면밀히 해주시고 암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입력 출력에 이렇게 해야 자꾸 빈번하게 해야 된다. 뭐 단어 20개 외우는데 단어 20개를 한 번에 외울 능력이 안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 단어 20개 뚫어져라 보면서 안 외워진다. 나는 단어가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